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도 잠이 얕아지고 돈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영상은 돈을 더 모으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을 줄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에 대해서요. 이 채널은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의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조용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노후는 돈만 충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연금이 얼마고 저축이 얼마고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켜고 표를 만들고 숫자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준비를 할수록 불안도 함께 커지는 기분이 듭니다. 밤에 혼자 앉아 연금 계산기를 켜본 적 있으시죠?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잠깐 안심했다가도 금방 다른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집 수리비가 나가면, 자녀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 아까 그 숫자는 금방 작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뉴스를 봅니다. 노후 파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퇴직금을 다 쓰고도 부족해서 자녀에게 손 벌린 사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어서 알바를 뛰는 사람,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판 사람.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내 통장 잔고가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리 모아도 모자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들립니다. 누구는 월세 수입이 있다고, 누구는 자녀가 효자라 걱정 없다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여유롭다고.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뭘 잘못한 건가 싶습니다. 더 모았어야 했나? 더 준비했어야 했나? 비교가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불안의 정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하는 법, 가정을 꾸리는 법, 자녀를 키우는 법. 그런데 노후를 사는 법, 특히 노후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많이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그런데 그 조금 더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부족함보다 기대가 무너질 때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월 150만 원으로 살던 사람이 월 130만 원으로 줄어들면 힘듭니다. 그런데 월 300만 원을 쓰다가 월 250만 원으로 줄어들어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절대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했던 수준과의 거리가 고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대 수준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억 단위 자산이 있어도 주변에 10억 단위를 가진 사람이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연금이 나와도 뉴스에서 더 많이 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초라해집니다. 비교의 기준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얼마면 되는 건가요?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릅니다. 노후 자금은 최소 얼마, 집은 있어야 하고, 연금은 이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식의 틀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냥 더 많이, 더 안전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조금 채우면 또 다른 더가 보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채워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원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제는 채워나갈 시간이 아니라 써나갈 시간입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모으는 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더 모으면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안심은 많이 가진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에서 옵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첫 번째는 기대 수준입니다. 내가 노후에 어떤 삶을 기대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싶은지, 조용히 집에서 지내고 싶은지,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지, 내가 쓰고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준도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평범하게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평범하다는 게 뭔가요? 누구의 평범인가요? 평범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식이 일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에 한두 번이 평범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평범도 모호해집니다. 두 번째는 소비 태도입니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얼마를 가지느냐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빠듯합니다. 차이는 쓰는 방식에 있습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됩니다. 일에서 버는 돈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출을 줄이는 걸 참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사고 싶은 걸 안 사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는 건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참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여행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행 예산은 남기고 다른 데서 줄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이 중요합니다. 그럼 책값은 아끼지 않고 다른 취미는 줄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적게 써도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삶의 리듬입니다. 노후는 바쁘게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바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도 바쁘게 합니다.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 강의도 듣고, 저 모임도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면 정작 왜 준비하는지를 놓칩니다. 준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노후가 불안한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돈 걱정을 합니다. 돈 걱정은 구체적이고 할 일을 만들어주니까요. 계산하고 비교하고 알아보는 동안에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불안을 가리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불안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할 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의미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리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일주일을 어떻게 채우느냐,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리듬이 있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리듬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마음에서 옵니다.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적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온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집이 있으면, 자녀가 잘 되면, 건강하면 평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조건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고, 건강은 나빠질 수 있고, 자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에만 의존하면 조건이 바뀔 때마다 흔들립니다. 진짜 평온은 내부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나아지려고 살았으니까요. 더 잘하고, 더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이 낯섭니다.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내 삶을, 내 상황을, 내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끝없이 덜을 쫓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가졌습니다. 젊을 때 꿈꿨던 것들 중 상당수를 이뤘습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살아온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기준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항상 위가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여유로운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면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편히 잘 곳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노후의 불안을 줄이는 건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줄어듭니다. 부족함이 줄어들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의료비는 어떻게 대비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맞춰도 마음의 기준이 없으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기준이 있으면 숫자가 조금 부족해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서요. 지금 내 불안은 정말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지 모르기 때문인가요? 나는 노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그 기대는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많이 갖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온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불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전문가의 말에도, 남의 성공담에도 없습니다. 답은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평생 외부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부 기준을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비교를 줄이고 기대를 현실에 맞추고 내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가진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사는 거였다는 걸. 그리고 마음 편히 살려면 더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가 필요하다는 걸. 적당히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를 대충 어중간하게로 이해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적당히는 다른 뜻입니다. 내게 맞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적당함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뉴스에서 뭐라 해도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노후의 안정은 거기서 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있으면 적게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남의 기준을, 끝없는 비교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이, 내 평온이 남습니다. 그게 노후를 사는 방식입니다. 더 벌려고 하지 않고, 더 모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준비하라고, 더 모으라고, 더 안전하게 하라고.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냐입니다. 얼마나 안전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삶을 살기 위한 도구.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도구를 목적으로 만듭니다.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고, 준비하는 게 목적이 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정작 삶은 뒤로 밀립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준비가 끝나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충분해지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삶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덜 걱정하고 현재를 더 사는 겁니다. 물론 미래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 걱정에 현재를 다 쓰면 안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삶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면서 미래만 걱정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미래로만 남고, 현재는 불안으로만 채워집니다. 반대로 현재를 살면 미래도 달라집니다. 지금 평온하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도 평온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평온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한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불안합니다. 불안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평온을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비교를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사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이 늘어나지 않아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 외부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부 평온을 기르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현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마음도 포함합니다. 관계도 포함합니다. 의미도 포함합니다. 숫자만 챙기고 마음을 놓치면 그것도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돈만 있고 평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노후인가요? 준비는 다 했는데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 단계입니다. 그것도 길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 전체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문제로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걱정거리로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신 기회로 봤으면 합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요. 그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는 건 아깝습니다. 돈 걱정으로만 채우는 건 더 아깝습니다. 물론 걱정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더 많이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면을 받아들일 것인가, 끝없이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을 세울 것인가, 미래만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통장 잔고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속도로 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만 바꿔도 됩니다. 그 조금이 쌓이면 많아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걸 한 번 덜 하는 것,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는 대신 끄는 것, 가진 것 중 하나에 감사해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사는 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걸. 노후의 안정은 돈의 총액이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에서 옵니다. 더 벌지 않아도, 더 모으지 않아도 불안이 줄어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만듭니다.